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미식의 중심, 프랑스에서 한국 김밥 하나가 학교 급식을 뒤흔들었습니다. 프랑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불명의 동양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고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프랑스 전통 요리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동양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단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싸준 김밥 도시락 하나가 초래한 예상치 못한 논란. 그러나 이 작은 김밥이 프랑스 학교 급식 문화를 송두리째 바꿀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 살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12살 아들 민준이를 키우며 미슐랭 스타 한식당의 부주방장으로 일하던 요리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재능이 있었고 언젠가 나만의 한식당을 여는 것이 꿈이었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2년 전 겨울, 남편의 갑작스러운 발령 때문이었어요. 여보, 프랑스 리옹 지사로 4년간 발령받았어. 다음 달부터 근무해야 해. 남편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신혼집으로 시작해서 아들의 초등학교까지 보낸 이 동네, 친정 부모님, 그리고 민준이의 학교와 친구들까지. 게다가 어렵게 얻은 주방장 승진 기회까지 모든 걸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프랑스에 도착한 첫날,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마음은 무거웠어요. 리옹은 프랑스 미식의 성지라 불리는 도시였지만 처음 본 시장에서 한국 식재료를 찾기 어려웠고 생각보다 언어와 문화의 큰 장벽 앞에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첫 등교일, 150년 전통의 석조 건물이 인상적인 리옹 국제중학교는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교문 앞에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부심 강한 프랑스 아이들이었죠. 박소연 씨, 우리 학교는 국제학생도 있지만 민준이는 프랑스 문화에 잘 적응해야 할 거예요. 우리 학교는 프랑스 교육의 전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교감 선생님의 딱딱한 말투에 민준을 교실 앞에 남겨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일주일 후 민준은 축구를 통해 몇몇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 급식이었죠. 엄마, 학교 점심 때문에 힘들어요. 맛은 있는데 너무 작고 배가 전혀 안 차요. 매일 작은 빵 조각과 치즈, 샐러드만 나오고 밥이 없어서 오후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축구 연습하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민준의 말을 듣고 프랑스 급식을 살펴보니 미식 국가답게 퀄리티는 좋았지만 양이 턱없이 적었어요. 프랑스 아이들은 미각 교육이 중요해요라며 소량의 고급 요리로 코스를 제공했지만 활동량 많은 민준에겐 완전히 부족했죠. 그날 저녁 민준은 제가 해준 된장찌개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며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내일부터 김밥 도시락 싸주세요. 소량의 치즈와 빵만으로는 못 버텨요. 망설였어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김밥을 꺼내 먹으면 친구들이 놀리지 않을까? 까만 김을 보면 징그럽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민주는 오히려 자신감 넘치게 말했어요. 엄마는 미슐랭 스타 식당 요리사였잖아요.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오히려 프랑스 애들이 부러워할걸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 올 때 소중히 가져온 김과 한국에서 보내온 단무지, 그리고 현지에서 구한 신선한 야채들로 알록달록 예쁜 김밥 3줄을 만들었습니다. 김밥 도시락을 싸준 첫날, 하루 종일 마음이 쓰였어요. 프랑스 아이들이 까만 김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민준이가 놀림받진 않을까? 학교가 끝나고 민준을 기다리는데 멀리서 민준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금발의 프랑스 아이들 5명이 뒤따라오고 있었죠. 엄마, 대박이에요. 오늘 점심시간에 진짜 난리 났어요. 민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처음에 김밥을 꺼냈을 때 루카가 그게 뭐야? 검은색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입 먹는 걸 보더니 다들 호기심에 맛보겠다고 했어요. 한 입 먹자마자 친구들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준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까만 김이 낯설어 망설이던
프랑스 아이들이 맛을 본 후 완전히 열광했다고 해요. 루카가 이게 뭐야? 정말 맛있잖아. 한 번 더 줘. 라고 하면서 제 김밥을 거의 다 뺏어 먹었어요. 다른 반 애들까지 소문 듣고 구경하러 왔는데 급식실에서 김밥을 보던 앙투안 주방장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럼 너는 점심을 제대로 못 먹은 거 아니니? 걱정했지만 민주는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요. 친구들이 고마워하면서 자기네 점심도 나눠줬어요. 루카는 자기가 다 뺏어 먹은 것 같다고 초콜릿 디저트도 줬어요. 오히려 더 많이 먹었어요. 소피아 담임 선생님이 프랑스 아이들이 이렇게 채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은 처음 봤다면서 저한테 특별히 디저트도 더 주셨어요. 그날부터 단순한 도시락이 아닌 김밥을 매일 싸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상황이 더 커지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민준의 김밥 도시락은 반에서 화제가 됐어요. 김밥은 또 언제 싸주시는지 물어보는 친구부터 같은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까지 점심시간이면 민준의 자리로 몰려왔네요. 어느 날 민준의 담임 선생님 소피아 마르탱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죠. 소연 씨, 민준이 가져오는 김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전혀요. 오히려 반대예요. 민준이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문화 교류에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요. 소피아 선생님의 제안은 다음 주에 열리는 국제문화의 날 행사에서 민준과 제가 한국 음식 코너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국제문화의 날은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여는 특별한 날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음식, 전통놀이를 하는 행사죠. 이번 달은 한국을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의 제안에 기쁘면서도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김밥 재료를 준비하는 건 저에겐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준비해 볼게요. 국제문화의 날에 학교 곳곳에는 한복 체험 부스, 한국 전통놀이 부스, 한글 게임 부스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 공간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부스, 제가 맡은 김밥 부스도 보였죠. 부스에 방문한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고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말아서 자르는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고 따라 하더군요. 우와, 동그랗게 말았을 뿐인데 정말 예쁘게 나오네요. 이게 정말 제가 먹던 그 맛이 날까요? 한국에선 다들 이렇게 만들어 먹나요? 아이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각자 한 줄씩 김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은 정신없었지만 그만큼 보람찼죠. 완성된 김밥을 맛보는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학교 주방장 앙투안 뒤부아가 김밥 부스에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죠.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음식입니까? 앙투안은 김밥을 살펴보며 비판적인 눈길로 물었어요. 이건 그냥 쌀밥에 몇 가지 재료를 말아놓은 것 아닌가요? 프랑스 샌드위치인 루르드와 비슷한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의 말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김밥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균형 잡힌 영양소를 모두 담고 있는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밥과 단백질, 다양한 채소가 모두 들어있어 한 끼 식사로 충분하죠. 앙투아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고 그날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앙투안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가 김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거든요. 국제문화의 날 행사 이후로 민준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학교에서 김밥 소년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대요. 이 별명이 마음에 들었는지 서울에 계신 할머니랑 영상 통화를 할 때 신나게 자랑을 하더군요. 그렇게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은 민준 주변으로 몰려들어 김밥을 구경하고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친구들이 자꾸 제 김밥 달라고 해요. 엄마한테 매일 김밥 싸달라고 해서 미안해요. 민준의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그럼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싸갈까?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김밥 준비를 시작했어요. 4줄, 5줄. 생각보다 손이 빨라졌어요.
도시락 통에 넣으려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 정도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한 김밥 만들기가 멈출 줄 몰랐어요. 어느새 주방 식탁에는 김밥 10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반 친구들 한 줄씩 나눠줘도 되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아침에 내려온 민준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많이 만들었어. 반 친구들이 원 없이 모두 맛볼 수 있게. 그날 오후 민준을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교문 앞에서 우연히 소피아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방장 앙투안이 아이들이 급식을 거의 먹지 않고 김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불쾌했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학부모 채팅방에 퍼진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새 학생이 우리 프랑스 전통 음식, 루르드를 모방한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오해가 생긴 거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왔어요. 특히 소피 르노라는 학부모 위원장이 강하게 항의한 모양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자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이들과 나눠 먹으라고 싸준 김밥이 이런 논란을 일으킬 줄이야. 다음 날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학교 급식과 관련한 학부모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었고 그 자리에 참석해 줄 수 있냐고 하셨죠. 저는 물론 참석하겠다고 답했지만 생각보다 커진 일에 불안해졌습니다. 학부모 회의는 무척 긴장된 자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느낌이었죠. 특히 학부모 위원장인 소피 르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소피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 아이들이 프랑스 학교에서 외국 음식을 강제로 먹게 된다는 것이 걱정됩니다. 급식 시간은 학교의 공식적인 일정인데 아이들이 정해진 급식 대신 다른 이상한 음식을 먹게 강요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앙투안 주방장은 김밥이 프랑스 루르드를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 김밥이라는 음식은 우리 프랑스 전통 음식인 루르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둘 다 재료를 넣고 말아서 썰어 먹는 형태죠. 창의성이 없는 모방에 불과합니다. 김밥을 오해한 그들의 말에 조금 불쾌했지만 저도 곧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밥은 단순히 이상한 음식이나 모방품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김밥의 기원은 적어도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한국인들에게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김밥의 역사적 사진들과 다양한 종류의 김밥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김밥은 균형 잡힌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고 민준의 도시락을 보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모두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오해가 생겨 죄송합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이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앙투안 주방장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가 이 김밥 사건의 주요 반대자 중 하나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학교 급식 대신 외부 음식이 인기를 끄는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김밥이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앙투안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완전한 한 끼 식사로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담고 있습니다. 쌀, 단백질, 야채가 한 음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죠. 게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 입 크기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김밥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채소김밥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김치김밥 같은 버전들까지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료가 맞춤형으로 변형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랑스 아이들 입맛에 맞게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재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앙투안의 태도 변화에 놀랐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죠. 사실 어젯밤 김밥에 대해 리서치를 하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의 전문가로서 김밥이 단순히 루르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김밥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독창적인 음식 문화의 산물이죠. 앙투안은 화면에 한국 음식의 철학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음식 문화의 음양오행과 세계 조화, 발효식품의 과학적 우수성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특히 김밥에 담긴 영양학적 균형과 실용성은 우리 프랑스 급식에도 좋은 영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 국제 요리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중 하나로 이미 아이들의 인정을 받은 한국의 김밥을 시작으로 해보는 겁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루카가 그날 김밥을 먹고 와서는 정말 맛있었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는 학교 급식에 불평만 했는데 오랜만에 학교 점심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장 선생님이 앙투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뒤부아 씨, 실제로 급식에 김밥과 같은 국제 요리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앙투안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미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고 김밥 메뉴는 초기에 소연 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맛있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메뉴로 급식을 구상할 땐 해당 국가 출신 학부모님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저야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김밥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결국 그날 회의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벤트 형식으로 국제 요리의 날을 시행해 보기로 결정되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날로 김밥과 간단한 불고기를 급식 메뉴로 선보이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앙투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김밥 인기에 질투가 났었어요. 15년 동안 급식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검색해봤어요. 이 김밥이 뭐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하고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음식의 철학이 영양 균형을 중요시하고 맛과 색감까지 고려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식이 우리 프랑스 요리 철학과도 통하는 면이 있더군요. 앙투안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소연 씨, 다음 주부터 김밥 레시피 개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혹시 몇 차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주방에서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요.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처음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더군요. 아이들에게도 신선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앙투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김밥 말고도 비빔밥과 불고기도 급식에 해보면 어떨까요?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미팅 때 같이 논의해보아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그는 자료를 찾다 보니 한식이 급식으로 적합한 메뉴들이 너무 많다며 이제 김밥을 넘어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구상하고 있더군요. 프랑스에서도 한식이 통하다니. 저는 한편으로 너무 뿌듯하면서도 이 맛있고 소중한 한식을 잘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앙투안과 함께 김밥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던 어느 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소연 씨,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급식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앙투안 씨가 제안한 국제 요리의 날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인데 소연 씨도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어떤 준비를 해가면 좋을까요? 앙투안 씨와 함께 개발한 레시피와 영양 분석 자료를 가져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식용 샘플도 준비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회의 전날, 저는 밤늦게까지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준비했어요.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 채소 김밥, 그리고 프랑스 아이들을 위해 새로 개발한 치즈 햄 김밥까지요. 특히 치즈 햄 김밥은 앙투안과 함께 프랑스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한 특별 메뉴였어요. 프랑스 콩테 치즈와 트러플 향이 있는 햄을 넣어 프랑스적인 맛을 더했죠. 회의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에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그리고 급식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죠. 소피 르노도 학부모 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앙투안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는 현재 프랑스 학교 급식의 한계부터 이야기했죠. 우리 학교 급식은 프랑스 요리의 우수성을 가르치는 데는 성공적이지만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채소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고 국제화 시대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아이들의 급식 잔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였죠. 최근 실험적으로 진행한 김밥 프로젝트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먹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했습니다. 게다가 잔반량도 거의 없었어요. 소피르노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 학교입니다. 왜 하필 첫 시작이 한국 음식인가요? 앙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요리의 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예요. 김밥은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뿐입니다. 앞으로 이탈리아, 모로코, 일본 등 다양한 문화권의 건강한 음식을 소개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를 소개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소연 씨가 준비한 시식 샘플을 맛보시면 왜 김밥이 첫 번째 선택이 되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준비한 4종류의 김밥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집어드셨지만 맛을 본 후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와, 여기서 치즈 맛이 나요. 생각보다 익숙한 맛이에요. 채소가 아삭아삭 신선하고 맛있어요. 아이들이 이걸 직접 손으로 들고 한 입에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실용적이네요. 심지어 소피르노도 맛있게 드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 딸 에밀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 김밥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문화의 날 이후로 집에서도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레시피를 몰라서.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국제 요리의 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첫 번째로 김밥과 한식을 우리 학교 급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보겠습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소피르노도 마지막에 손을 들었죠. 만장일치로 프로그램 도입이 결정되었어요. 앙투안이 추가 제안을 했어요. 더 나아가 매주 수요일을 아예 글로벌 런치데이로 만들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것은 어떨까요? 첫 달은 한국 음식으로 시작해서 다음 달엔 다른 나라 음식으로 확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그렇게 프랑스 학교의 급식은 작지만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민준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남편은 와인을 따르며 웃었죠. 소연아, 넌 정말 대단해. 프랑스에 와서 한국 음식 전도사가 되다니.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 문화를 나누고 있다니 신기했거든요. 일주일 후 첫 번째 국제 요리의 날인 한국의 날 급식이 시작됐어요. 식당은 태극기와 한글, 그리고 케이팝 포스터로 장식됐고 메뉴는 김밥, 미니 불고기, 오이 무침이었죠. 저는 특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김밥을 기다렸고 대부분이 다 먹고 돌아와 더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앙투아는 그날의 잔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기뻐했죠. 그날 저녁 저는 한 통의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역 신문 기자였고 한국 엄마의 김밥, 프랑스 학교 급식의 변화를 가져오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제 통화를 들은 민준이 응원해 주었어요. 엄마 꼭 인터뷰해요. 엄마가 진짜 멋진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리옹시에서 주최하는 문화융합 요리 경연대회에 앙투안이 저를 함께 참가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소연 씨, 우리가 함께 개발한 프랑스 한국 퓨전 김밥으로 대회에 나가면 어떨까요? 트러플 불고기 김밥과 푸아그라 김밥이 정말 독창적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앙투안의 열정에 못 이겨 동의했어요. 우리는 2주 동안 매일 밤 학교 주방에서 레시피를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경연 당일 심사위원 중에는 미슐랭 투스타 셰프도 있어서 무척 긴장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트러플 불고기 김밥과 푸아그라 꼬냑 김밥은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고 결국 우리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앙투아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전통에서 배울 때 어떤 아름다운 창조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김밥을 처음 봤을 때 그저 평범한 롤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박소연 씨와 함께 작업하며 한국 요리의 깊이와 철학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문화적 여정이었습니다. 국제 요리의 날이 시작된 지 6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리옹 국제중학교는 정말 많이 달라졌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글로벌 데이로 시작했던 이벤트가 이제는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국제 급식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어요. 앙투아는 각국 출신 학부모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학교 급식으로 재해석했어요. 태국 쌀국수, 이탈리아 리소토, 모로코의 타진, 일본의 오니기리까지. 소연 씨 없이는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처음에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해서 미안해요. 앙투안이 어느 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급식 잔반량이 60% 줄었고 채소 섭취량은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려는 모습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죠.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사례가 프랑스 교육부의 주목을 받아 다른 학교들의 국제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과 함께 리옹 강변을 산책하며 프랑스에 온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프랑스에 왔을 때 기억나.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만 했었는데. 네, 엄마. 그때는 학교 급식까지 정말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급식 시간이 제일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나라 음식이 나올까 기대하게 돼요. 민준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때는 한식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국 땅에서 우리 음식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껴졌죠. 엄마,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엄마가 그냥 도시락 하나 싸준 것뿐인데 학교 전체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민준에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나눌 때 더 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 사실 돌이켜보면 엄마는 용기가 없었는데 항상 너의 말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행동하게 되고 더 나은 엄마로 성장하는 것 같아. 이번 도시락도 마찬가지였지.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다음엔 무슨 요리를 학교에 소개할까요? 이번엔 비빔밥을 가져가면 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민준의 장난기 어린 질문에 저도 함께 웃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요? 서로의 맛과 문화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리옹의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아들을 위해 프랑스 학교에 보낸 한식 도시락은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꾸고 지역 사회에 큰 전환점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 음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우리 한식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이야기들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